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인 부산 바다축제가 올해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상대적으로 축제의 불모지였던 서부산권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리그 축구팀인 부산 아이파크가 프로구단 최초로 유소녀 팀을 창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창단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초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 논란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북구의회는 올해 국외 출장을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취소입니다. (10년) 동안 방치된 옛 부산외대 부지개발 사업안이 시의회 재심사를 통과하면서 부지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인 부산 바다축제가 올해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열리는데요. 상대적으로 축제의 불모지였던 서부산권의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어떤 볼거리를 더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1996년 시작한 부산 바다축제. 올해 부산 바다축제가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서부산권 해수욕장에서 단독으로 열리는 건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피서철마다 해운대와 광안리 등 동부산에 몰리는 관광객을 서부산으로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부상권에는 좀 해변이 여름에 안 그래도 꼭 이런 축제를 하지 않아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이런 행사 같은 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서부상권에는 이런 좀 큰 규모의 축제가 없다 보니 지난해 다대포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116만 명. 2022년 200만 1000명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595만 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부산 바다축제가 줄어든 피서객의 발길을 얼마만큼 붙잡느냐가 관건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개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바다축제 개막은 26일 불꽃쇼와 나이트 풀파티를 시작으로 27일 열린 바다음악회와 선셋 서핑, 28일에는 콘서트 등 다양한 볼거리로 꾸며집니다. 한편 다음 달 4일부터 18일에도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워터락 콘서트를 비롯해 9일부터 24일까지 별바다 부산 나이트 뮤직 캠크닉이 열리는 등 여름 축제가 줄을 잇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축제의 불모지였던 다대포 해수욕장에 이번 부산 바다축제 개최가 서부산 관광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역의 여자 축구 유망주들이 반길 만한 소식입니다. 부산을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팀이죠. 부산 아이파크가 프로구단 최초로 유소녀 팀을 창단했습니다. 그 현장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에서 프로축구팀 최초로 유소녀 팀이 창단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부산 아이파크 프로축구단입니다. 엘리트 유소녀 팀 창단은 K리그 1, 2부 25개 팀을 통틀어 처음입니다. 지난 22일 열린 창단식엔 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을 비롯해 구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창단한 15세 이하 여자축구팀은 12명의 선수와 2명의 코치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선 구단에서 너무 큰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창단을 할 수 있게 된 점 진심으로 구단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산을 대표해서 여자축구 발전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유소녀팀 추가 선수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학생이 대상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접수한 뒤 현장 테스트를 거쳐 최종 선발합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최초이기도 하니까 살짝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준비해왔으니까 아마 애들 다 잘해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요? 아무리 여자 축구로도 프로 이런 건 아직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데 대중들한테 저희의 인지도를 올리고 이제 프로 여자 축구도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이날 사구와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이 공동 후원하는 12세 이하 유소녀 팀도 창단했습니다. 이들은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이 운영하고 있는 유소년 육성 시스템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고 연령별로 연계해 육성됩니다. 유소년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뭐 많은 타 팀들과 교류전 또는 해외 교류전까지 포함해서 우리 선수들이 아주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부산 아이파크 유소녀 팀은 오는 11월 포항에서 열리는 축의 한국 여자축구연맹전에 첫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어 부산을 대표하는 유소녀 팀으로 성장해 내년에 있을 전국 소년체전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매년 반복되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논란이 지방의회 국외 출장 문제입니다. 부산 일부 의회에선 올해도 외유성 출장으로 질타를 받았는데요. 북구의회는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외 출장을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한 기초의회는 지난 5월 미국과 캐나다로 국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일정에 주요 관광지가 포함되면서 외유성이란 지적에 이어 업무 추진비까지 사용하면서 규정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초의회 국외 출장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구의회는 올해 국외 출장을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적으로 경제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고물가 등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 사정은 더욱더 어려운 실정에 주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한 끝에 북구의회는 지난해에도 국외 출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논란에 의원들이 부담을 느낀 데 이어 외유성이 짙다는 이유 등으로 심의위원회까지 출장 계획을 부결했습니다. 국외 출장 심의위원회 부결은 이례적 사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안 가는 대신에 아무래도 세미나라든지 연구단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의원들의 자질을 좀 더 높여 가지고. 의회는 당초 국외 출장 예산으로 7,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출장 취소에 따라 이 예산은 주민 안전과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10년 동안 방치된 옛 부산외대 부지개발 사업안이 시의회 재심사를 통과하면서 부지개발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우암동 부산 외대 부지입니다. 오랜 기간 방치돼 주변이 슬럼화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외대가 학생들이 없어지는 바람에 여기 상권도 다 죽어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상권들이 다 죽어 있어요. 부산시 의회가 사업부지 용도 변경에 공공기여액이 줄었다는 이유 등으로 심사를 보류했던 옛 부산외대 부지 개발 사업. 시의회가 재심사를 거쳐 해당 사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적정 주거시설 비율과 공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남구 주택 잠재 수요, 생활 건별 인구 배분, 주택 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주거시설 비율에 대해서 협상조정협의회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로써 부산 외대가 남산동으로 캠퍼스를 이전한 지 10년 만에 해당 부지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뭐라도 빨리 한다는 말이 있는데 뭐 한다 안 한다 뭐 이러지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뭐 어찌 뭐 결정이 나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들 살기도 그렇고 뭐 그런데 바라는 거는 빨리 뭐 해결해 갖고 비가 오고 이러면은 토사도. 부산시는 해당 부지 13만 천여 제곱미터를 이종 일반 주거 자연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절반이 넘는 58%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에는 공공기여 몫인 전략산업 용지 9.1%, 공원 주차장, 도로 27%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민간 사업자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공공기여 규모가 당초보다 감소하는 등
공공개발보다 민간 아파트 개발에 우선한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오는 25일 김해공항 국제선 확충터미널에서 공항 일자리 채용의 날을 개최합니다. 그동안 인천과 김포, 제주공항에서 진행되던 행사를 올해는 김해공항으로 확대한 것으로 경복궁 면세점과 맨파워 코리아 등 2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통해 1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인천항 일대는 1883년 개항 이후 인천의 중심이었는데요. 지난 150년간 송도 유원지와 소래, 부평 등으로 도시가 확장하면서 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인천의 변화를 시와 소설, 사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전시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한국문학관의 새 기획전, 상전벽해를 김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중구 자유공원 인근에 자리 잡은 홍해문. 무지개처럼 생긴 문이란 뜻으로 1906년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이 만든 구조물입니다. 한남규 작가의 소설 강 건너 저쪽에서에는 어린 시절 홍해문의 풍경이 생생히 그려집니다. 그 안에서 소리치면 목소리가 되울려 퍼져 의미 없이 목청을 높이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한 재미였다. 홍여문 주변에는 참외, 자두, 수박 같은 여름과일과 아이스케이크, 빙수, 냉차 등 속을 파는 장사꾼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1896년 인천 신포동에 문을 연 미두 취인소. 당초 목적은 쌀이나 콩을 선물 거래하는 장소였지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장으로 변질되면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이곳에서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나는 얼마에 건다. 1,000원, 나는 1,000원 하겠다. 그래, 그럼 나는 1,500원에 하겠다. 이런 식의 선물 거래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일본인들에게 되게 유리한 구조였어요. 한국근대문학관의 새 기획전, 상전벽해가 개막했습니다. 1883년 개항과 함께 시작된 인천 바닷길의 역사. 인천항을 시작으로 송도 유원지와 소래, 부평 등 도시가 확장하는 과정을 옛 사진과 그림, 문학작품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천이 개항 이후로 근 150년을 도시로 성장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대 도시로 성장해 왔던 그 과정이 어떻게 어떤 부침이 있었는지를 좀 시각 자료와 또는 또 텍스트 자료로 함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 전시는 특별히 시민 참여 전시로 구성됩니다.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던 인천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문학관에 제출하면 이곳에 함께 전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는 개막할 때 모든 걸 완성해 놓은 그런 전시가 아니고 시민들이 갖고 계신 옛날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폐막할 때 오히려 완성되는 전시의 개념으로 한번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지난 150년간의 인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한국근대문학관의 기획전, 상전벽해는 11월 10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부산에서도 소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소금이 명지소금이었다고 하는데요. 부산 소금의 역사와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가 어촌민속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낙동강 하구는 최고의 염전이었습니다. 명지 일대에서 생산되던 전통소금 자염은 일제강점기 이후 쇠퇴한 뒤 그 자리에는 팥밭이, 또 그 이후 지금은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실 아파트 단지로 변해버린 명지지만 예전에는 정말 좋은 소금이었고요. 그 대동여지도의 김종호 선생님도 자염 최성이라고 하여서 정말 우리 끓인 소금이 최고로 번성한 곳이라는 그런 또 지도에도까지 특산물 표시를 하셨어요. 부산의 소금 역사를 엿보는 부산 짠내가 그리워지면 전이 어촌민속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끓여 만드는 자염이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합니다. 특히 명지가 왜 최고의 소금 생산지였는지, 그 가치는 어떠했는지 역사 자료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갯벌이 많았고 우선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아주 영양가가 많은 흙이었습니다. 천일염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전통 소금인 저 자염 끓인 소금도 그 갯벌이 없으면 전혀 만들 수가 없거든요. 또 당시 소금과 관련된 문화를 비롯해 소금에서 유래된 강서구 지명 이야기들도 소개됩니다. 부산 짠내가 그리워지면 저는 부산 어촌민속관 기획전시실에서 내년 4월 13일까지 이어집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와 지역 조선업계는 공유수면 점 사용료가 지역 조선소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감면하는 방안을 건의했었는데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업은 특성상 선박을 건조하려면 육지와 접하고 있는 바다를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한계까지를 일반적으로 공유수면이라 부르는데 조선소들은 공유수면을 사용하면서 국가의 공유수면 사용료를 납부하고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수면 점 사용료가 인접한 육지에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다 보니 부산의 경우 조선소들 대부분이 도심에 위치해 울산이나 거제 지역의 대형 조선소에 비해 많게는 14배나 높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또 토지 가격이 오르면 공유수면 점 사용료도 상승할 수밖에 없어 기업에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중소중견업체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공유수면 점 사용료가 조그만 기업도 적게는 2억, 많게는 경기업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는 공유수면 점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 곽규태 의원이 넓은 공유수면을 쓰는 지역 중소 중견기업의 공유수면 점 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사실상 중소조선사와 선박 수리업체 140여 곳이 밀집한 부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 상공회의소는 지역 상공계를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소 중견 조선사의 경영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K조선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능지수가 70에서 85 사이 아이들을 느린 학습자 혹은 경계선 지능아동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특수학교에는 다니지 못하고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이나 일반 학급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 대한 개별적인 교육 지원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의회가 지원책 마련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의회가 마련한 특수교육 및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방안 간담회 자리입니다. 장애 학생을 둔 부모의 절절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저희 아이가 2학년 때 계절학교 외부기관에 있는 계절학교 갔다가 본의 아니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계절학교가 연약할까 해서 제가 부산 교육청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계절학교에 들어간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강사비만 하더라도 시간당 35,000원이 배정돼 있더라고요. 사실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 한 명이 아닌 5명에서 7명 사이를 보는데 선생님 한 분이 35,000원을 받고 케어하기는 사실상 너무 힘듭니다. 교육 당국자의 답변도 이어집니다. 시간당 강사비나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적정한 강사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도 한번 조사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각급 학교급의 재료비나 운영비에 대한 부족분들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는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에 있는 장애 아동의 교육 지원 격차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 특수교사 1명이 돌보는 학생은 지난해 5.1명으로 10년 전 4명에서 더 늘었습니다. 또 특수학교에선 모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은 470곳 중 130곳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의 경계성 지능 아동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전문 강사 지원, 대안학교 마련 등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느린학습자 학교가 부산에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 아이들은 특수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처럼 전문적인 느린학습자 학교가 생겨야지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사와 함께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을 해서 사회에 나갈 때 조금 미래가 밝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난독증이나 경계선 지능 학생은 500여 명으로 2년 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 예산은 8억 5천만 원으로 3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방안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 조례 마련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부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일었습니다. 교사들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교육 환경 보호와 교권 회복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과도한 민원과 업무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서희초 A 교사. 부산에서도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교권보호 5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노력도 이어졌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작년에 서희초 사건 이후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그런 학부모님들의 인식도 많이 변화되긴 했으나 다시 잠잠해졌던 교권 침해가 요즘 들어 다시 심해지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 주변의 젊은 선생님들은 이직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래도 선생님에 대한 꿈을 갖고 왔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법률 지원과 소송비용,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여전히 교사들의 몫입니다. 민원 대응하거나 학생이 이렇게 분리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경우에 분리를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학생을 담당하는 것 역시 이제 또 다시 교사에게 몫이 좀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선생님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피부로 많이 못 와닿고 있으면서 이런 것에 대한 인력과 재정 지원이 좀 충분해야 될 것 같고요. 교사들은 현행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각종 이제 법률도 개정되어 있지만 제일 좀 핵심인 아동복지법상의 이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좀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 보니 여전히 이 정서적 학대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좀 법 개정까지 좀 같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좀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될 것 같습니다. 교사들은 제2, 제3의 서희초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가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김영찬 강서구청장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수정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재발이 됨에 따라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찬 청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